증인신문에서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일부 국무위원이 계엄에 동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의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동의한 분도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모든 국무위원들이 반대했다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과 다른 진술인데 김 전 장관은 누구인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탄핵소추단 측은 당시 국무회의 시간이 불과 5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며 계엄 선포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은 회의 전인 오후 8시 반부터 국무위원들이 들어오기 시작해 올 때마다 같이 심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의를 제대로 하기 위해 계엄 선포도 30분 늦게 이뤄졌다고 했습니다. 절차를 지금 준수하기 위해서 원래는 이제 22시에 그 계엄 선포를 할 계획이었었는데 국무위원들 도착 시간이 늦어지면서 정족수가 최소한 이렇게 돼야 되겠다 해서 기다려서 30분 늦게 이루어진 겁니다. 회의 5분 만에 윤 대통령이 브리핑장으로 자리를 옮겨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도 맞다고 시인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문에 국무위원들이 서명하지 않았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를 했습니까? 장관들이나 증인이 부서를 했냐고. 그렇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장관을 기소하며 헌법 82조에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당시 비상계엄 선포를 문서로 남겨놓지 않아 위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이원입니다. 계엄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최상목 당시 기재부 장관에게 전해진 비상입법기구 관련 쪽지의 존재입니다. 국회를 무력화하려 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 전 장관은 이 문건은 자신이 작성했고 다른 문건이 더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정세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가 비상입법기구 예산을 편성하라는 내용이 담긴 한 장짜리 쪽지.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에서 당시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건네진 문건인데 계엄으로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시도 아니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쪽지는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증거로도 채택됐는데 김용현 전 장관은 작성한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고 밝혔습니다. 헌법 제76조에 따라 비상시 기재부를 통해 긴급 재정 입법권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소하지 못한 그런 여러 가지 막혀있는 부분을 좀 해소하자. 그러나 이 또한 국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 거여서 답변 자체가 모순인데다 경고 목적의 일시적 계엄이었다는 주장과도 배치됩니다. 김 전 장관은 전두환 군사정권 때의 국가보위 입법회의를 본단 게 아니냐는 재판관 질문에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쪽지에 대해 잘 모르겠다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이런 걸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나. 저도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를 몰랐는데 오늘 얘기하는 거를 보니 그런 거랑 같습니다. 김 전 장관은 최 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뿐 아니라 한덕수 총리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줄 계엄 문건도 작성했다고 이번에 처음 밝혔습니다. 비상계엄 주무장관으로 관련 부처에 협조가 필요할 경우 요청하라는 윤 대통령 지시였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정세배입니다. 김 전 장관은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혐의도 부인했습니다. 관계자들 진술과는 완전히 다르게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란 말이었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 관여 혐의도 부인했습니다. 계속해서 이호준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특전사 400여 명을 투입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계엄 해제 이틀 뒤 이렇게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전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요원들을 밖으로 이렇게 좀 빼내라. 하지만 오늘 헌재에 나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상자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을 김병주 국회의원이 의원들 빼내라는 것을 부과시킨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국회 주변 병력 투입은 자신이 계획했고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주요 정치인 체포를 윤 대통령이 지시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체포하라는 그런 지시가 아니고 예. 그 포고령 위반 우려가 있는 그런 대상자들을 몇 명 불러주면서 그 인원들에 대해서 동정을 잘 살펴라. 그렇게 이제 지시한 바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뒤 소수 병력만 투입하겠다고 해 계엄 실행에 의문이 들었다고 했는데
검찰 공소사실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끌어내라고 지시하고 주요 정치인에 대해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라고 말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 관련자들의 기존 진술과도 상반됩니다. 시키는 거 다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명단을 보니까 그거는 안 되겠더라고요. 곽 전 사령관과 홍 전 1차장은 다음 달 열릴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이 실패한 게 아니고 예상보다 빨리 끝난 거라고 말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비상사태에 대해 군 사령관들 그리고 노상원 씨와 미리 논의한 적이 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공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이 실패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예상보다 빨리 끝난 것이라 했습니다.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를 아주 신속하게 한 것도 있고 저 역시도 계엄 해제 요구가 결의가 나오자마자 바로 장관과 계엄사령관을 즉시 제 방으로 불러서 군 철수를 지시했고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뒤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에게 해제됐다 해도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니 계속 진행하라고 지시했다는 검찰 공소사실과는 다른 발언입니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약 한 달 전 공간에서 이진우 사령관 등 군 사령관들이 모였고 비상사태 임무와 수행 방법 등을 논의한 건 맞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비상사태가 생기면 어떤 임무를 어떻게 수행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맞습니다.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선 접촉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비상계엄을 논의한 적은 몇 번 안 됐다고 말했습니다. 청문회 관련해서도 자주 왔고요. 그 다음에 정보사를 어떻게 하면 이게 제대로 정상화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또 많은 저한테 조언을 줬기 때문에 그렇게 비상계엄과 관련된 임무 수행은 노상원 장군이 20몇 번 왔는지 모르겠는데 그 몇 번 온 것 중에 몇 번 안 됩니다. 이미선 재판관은 부정선거의 실체를 파악하려 계엄을 선포했다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 주장에 이렇게 대묻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해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몫이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비상계엄 포고령과 관련해선 그간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주장이 상반됐었습니다. 오늘 김 전 장관은 포고령을 자신이 썼고 대통령은 보고만 받았다며 말을 바꿨습니다. 강푸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와 정당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비상계엄 당시 내려진 이 포고령의 조항은 내란죄를 입증할 핵심 증거로 꼽혀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김용현 전 장관이 과거 예문을 그대로 베낀 것으로 김 전 장관의 실수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더 나아가 마주한 김 전 장관에게 집행 가능성이 없다며 놔두자고 했던 자신의 말을 기억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집행 가능성도 없는 거지만 그냥 놔둡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냥 놔뒀는데 기억이 혹시 나십니까? 최근까지 포고령을 최종 검토한 사람은 대통령이고 정당한 포고령이었다는 입장을 밝혀온 김 전 장관은 이런 대통령의 말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생각보다 보고서를 드리면 꼼꼼하게 이렇게 다 보시는데 그렇게 꼼꼼하게 안 보시고 쭉 이렇게 훑어보시고 하신 걸 보면 그렇게 그 의미가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김 전 장관은 포고령 중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 의료인을 처단한다는 부분도 대통령의 지시가 아니라 본인이 썼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해당 부분을 보며 웃었다고 말했습니다. 전공이 이걸 제가 왜 집어넣냐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 이것도 막 그런 측면에서 좀 어떤 계고한다는 측면에서 그냥 뒀습니다 해서 저도 웃으면서 그냥 놔뒀는데 그 상황은 기억하고 기억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오늘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로 넘기면서 윤 대통령이 포고령을 직접 작성 검토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본다고 답했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던 공수처가 사건을 다시 검찰에 넘기고 기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검찰에서 사건을 받은 지 36일 만입니다. 그동안 공수처는 뭘 했느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성민수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에 연이어 실패한 공수처. 결국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공소제기 요구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검찰에 다시 사건을 넘긴 겁니다. 지난달 18일 검찰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지 36일 만입니다.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검찰이 그동안의 수사 자료를 종합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 추가 수사를 하는 것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 구속 이후 사흘에 걸쳐 강제 구인과 구치소 현장 조사를 시도했지만 모두 무산됐습니다. 결국 대면 조사는 체포 당일 한 차례만 이뤄졌을 뿐인데 윤 대통령은 모든 진술을 거부했고 조서 날인도 거부해 증거 가치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공수처는 어제도 윤 대통령이 쓰던 보안 휴대전화 서버 등을 확보하려고 대통령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 시도를 했지만 역시 실패했습니다. 때문에 사건 이첩 요구 등으로 수사를 시작했지만 정작 성과는 거의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법원 내부 통신망에는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한 법률적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조만간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하고 대면 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KBS 뉴스 성민수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국회 탄핵 소추를 기각했습니다. 이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지만